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솝러닝 대표 김종명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설득의 비밀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설득의 프로세스. 설득에도 일정하게는 어떤 순서가 있겠죠. 상대방을 먼저 행동을 막 움직이면 우리가 지시형 명령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식을 바꿀 거냐, 변화를 시도하는 이 설득의 프로세스를 함께 공유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상대방의 무엇부터 만져드려야 될까요?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는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설득의 어려운 사례들을 많이 접하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문제가 아마도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5살 먹었습니다. 이 5살짜리 계집애가 밥을 안 먹습니다. 계속 엄마로서 밥을 떠먹이려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얘는 계속 밥을 뱉어버리거나 울거나 떼쓰거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간 만약 이런 전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만약 엄마라면 심정이 어떨까요? 참 미치겠죠. 자, 이렇게 만약 이런 상황이 주어져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이 아이를 밥을 먹게 하겠습니까? 자, 궁극적인 행동은 밥을 먹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설득은 반드시 상대방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얘를 막 때리거나 체벌을 가한다든지 억지로 강제로 굶긴다든지 떠먹인다는 이건 절대 설득적인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네, 제가 이 현장의 이런 사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제시를 해봅니다. 그럴 때 대부분 어떤 대답이 돌아오느냐 하면, 자, 이 애한테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니까 아이가 밥을 아이스크림처럼 좀 이렇게 빚어가지고 좀 노력을 가해서 애를 이렇게 주게 되면 아이가 좀 속아서 밥을 먹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에 섞인 또 대안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아이들의 또래들을 불러서 집에서 함께 맛있게 먹게 한다, 그렇게 하는 어떤 방법도 있겠네요. 그죠? 네. 이와 더불어서 또 이제 협상을 시작합니다. 자, 얘야, 네가 밥 한 숟가락 먹으면 아이스크림 한 숟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있을 텐데, 네. 자, 참 궁금하시죠? 이 사례는 사실 실제 사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실제의 주인공은 어떻게 풀었을까요? 참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엄마는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은 의사를 찾아갑니다. 자, 선생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의사가 딱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아주머니, 도대체 누가 문제입니까? 너무도 놀란 겁니다. 이 아주머니는 지금까지 우리 밥 안 먹는 애가 항상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내가 문제라니, 이런 체험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거의 모든 경우에 우리는 항상 설득하는 대상자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의 설득 협상의 격언에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설득 대상은 문제가 아니라 솔루션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뒤집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엄마가 문제다, 아이는 문제가 아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엄마가 보니까 거의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부터 계속 밥을 먹이는데 강제로 떠먹이고 난 뒤에 그리고는 자기가 먹었다 그럽니다. 이 의사는 바로 그 프로세스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한 번도 밥을 맛있게 먹는다는 그 사실 자체를 체험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의사는 주문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밤부터 당장 집에 가서 아주머님이 밥을 맛있게 차리고 그리고는 맛있게 먹기 시작해라. 그 애가 그걸 보여,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 활동을 이제 시작했더니 거의 한 달쯤 지나서 완전히 아이는 원래의 애로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문제가 치유된 거죠.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돈도 들고 다른 노력도 많이 들었겠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아이가 설득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 속에는 분명히 중요한 진실이 있었죠. 바로 애를 문제로 보지 않고 내가 문제라는 그런 인식으로 나의 행동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아이를
반드시 먼저 인식을 변화시키라. 밥이 뭐냐? 밥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걸 밥을 알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는 만큼 좋아해집니다. 곧 밥을 좋아해지기 시작합니다. 밥이 좋아진다. 그리고 난 뒤에 스스로 밥을 챙겨 먹는 이런 올바른 순서대로 우리가 가져간다면,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설득의 정의에서 여러분들이 지식과 감성과 행동 이렇게 바꾼다는 그 순차적으로 바꾼다는 것이 훨씬 더 다가오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도 순서대로 한번 이 순서를 가지고 다른 어떤 사례에서 설득적인 시도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